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박기용입니다. 영양제나 이런 일체 먹는 약들은 병원이랑 이제 상의해가지고 꼭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아스피린 같은 걸 먹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확인을 해가지고 끊어야겠지만, 단순 영양제, 비타민 이런 것들은 일주일 전에는 미리 다 끊어주는 게 좋고, 금식 같은 경우에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금식을 해주는 게 좋고, 물 포함,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거, 담배, 물, 껌, 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식상에 포함되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거는 먹으면 안 된다. 6시간에서 8시간 전까지는. 이 속눈썹 붙여놓은 거 있죠. 그게 내가 새로 할 예정이 있으면 좀 수술하고 나중에 한 달 정도 있다가 하는 게 좋아요. 보통 떼고 오라고 하긴 하는데 한 게 아까워가지고 안 떼고 와요. 근데 수술하다 보면은 당겨지거나 이게 소독하고 하다가 부분적으로 떨어지면 되게 모양이 안 이쁘게 돼요.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거는 미리 안 하고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. 수술 전에 제일 중요한 거, 매니큐어, 젤네일 꼭 다 떼고 와야 돼요. 이것 때문에 수술 당일에 와가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. 우리가 이거를 다 떼는 이유는 뭐냐면, 수술 중에 이제 수면 마취 내지는 전신 마취를 할 때 숨을 잘 쉬는지 파악하는 기구를 붙여요. 근데 그거를 손톱 요 끝에 붙여요. 보통 엄지손가락이나 두 번째 손가락에 붙이는데, 근데 그 기계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잘 안 내키는 경우에는 손가락 바꿔가면서 붙여줘야 돼요. 그래서 기본 원칙은 손가락 10개 다, 발가락 10개 다 젤네일이랑 매니큐어가 다 없어야 돼요. 그게 있으면 이제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데 그게 측정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다들 젤네일 떼고 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니까 이거 왜 떼라고 하는 거야? 뭐 검사한다고 하면 하나만 떼도 되나? 이거 하나만 주고 오는 경우도 있고, 가서 떼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꼭 미리 이런 아무것도 안 한 손톱인 상태로 와야 돼요. 손 발톱까지. 당일에 와가지고 지우고 이러면 수술 예정된 시간이 있는데 못 들어가고 안 지워져서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미리 젤네일 다 빼고 손발톱 매니큐어 깨끗하게 다 해서 원래 손톱대로 오셔야 된다. 금식이랑 그게 제일 중요해요. 수술 당일에는 금식 유지한 상태로 잘 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, 아침에 무심결에 먹는 것들을 먹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. 병원 왔는데 목 말라서 물컵 하나 딱 집어서 아차! 수술 못 들어가는 거예요. 6시간 뒤에. 이런 이제 좀 어이없는 경우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니까 금식을 꼭 수술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. 병원 올 때 액세서리 귀걸이 몸에 붙인 거 금속 재질인 건 다 떼고 와야 돼요. 그런 이유는 뭐냐면,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전기 소잡기 내지는 보비라고도 하는데 이제 지혈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절제가 되는 수술 도구가 있어요. 그게 이제 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패드 같은 거 붙이는데, 금속이 있으면 그 부분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몸에 있는 금속 재질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떼고 오는 게 맞고, 만약에 내가 심장 수술 쪽을 해가지고 심장 안에 심장 박동기 같은 거,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박동기 같은 게 들어있으면 꼭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. 그거에 영향이 없는 수술 도구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. 그거를 좀 잘 지켜줘야 되고, 그 외에 이제 병원에서 안내한 대로 잘 하면 됩니다. 일단 수술 당일에는 수면 마취를 깨고 나면 걷거나 움직여서 집에 갈 수는 있어요. 그렇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처럼 돼 있고 이게 의식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차는 일단 놓고 오는 게 좋고, 그렇다 보니까 보호자분이 동반을 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, 미상년자인 경우에는 꼭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고, 수술 중에는 보호자분이 나갔다 오셔도 상관없고, 수술 끝나고 나면 이제 보호자분한테 연락을 드리면 보호자분이 와서 데려가기도 한다. 자차 운전은 안 된다.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고,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3일째까지, 수술 당일, 다음날, 다다음 날까지 그렇게 3번 냉찜질을 잘 해줘야 돼요. 호박즙 먹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호박즙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게 얼음찜질이에요. 그걸 잘 해줘야 되는 이유는,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눈은 말랑말랑한 부위라 이제 부어요. 근데 그 최대치 붓기를 결정하는 게 얼음찜질이에요. 얼음찜질을 잘 해주면 이렇게 조금만 부어요. 그럼 이제 빠질 것도 적게 빠지겠죠? 근데 이제 처음에 많이 부으면 이거 더 오래 걸려요, 빠질 때까지. 그러니까 얼음찜질을 처음에 많이 잘 해주는 이유는 최대치 붓는 거를 줄여주는 거고, 3일이 지나고 나서 4일째부터 따뜻한 찜질로 꼭 바꿔야 돼요. 짧게는 일주일, 좀 길게는 한 달째까지도 해주면 좋은데 보통 2주까지 하면 충분합니다. 따뜻한 찜질을 하는 이유는 혈액순환을 돌리는 건데, 붓기도 결국 물기, 수분이기 때문에 상수도에 물이 들어오면 하수도에 물 빠지는 것처럼 붓기가 빨리 빠져야 돼요. 4일째부터는 따뜻한 찜질을 해줘야 돼요. 차가운 찜질을 일주일째까지 계속하는 친구들이 있는데, 그러면
붓기가 안 빠져요. 혈액순환이 안 돼요. 물이 어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물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잘 나가지도 않아서 붓기가 잘 안 빠져요 오히려. 그래서 4일째부터는 따뜻한 찜질을 최대한 자주 많이, 좀 미지근하게 하는 게 좋아요. 수술하고 나면 감각이 좀 얼얼하기 때문에 자칫 화상을 이제 나도 모르게 입는 경우가 있어요. 너무 뜨거운 걸로 해놓으면 뜨거운 걸 잘 못 느끼니까 미지근한 걸로 최대한 자주 많이 해주면 좋고, 많이들 물어보는 게 이제 잘 때 앉아서 자야 되냐. 앉아서 잘 필요 절대 없고 조금 높은 베개 정도면 돼요. 심장보다 뭐 각도가 2, 3도만 올라가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만 높게 해서 자면 된다.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찜질 잘 해주는 거. 좀 뭐 챙겨 먹을 거다 하면 호박즙 같은 거 챙겨 먹으면 좀 더 낫고, 그리고 렌즈 끼는 거. 렌즈는 한 달 있다가부터 보통 껴요. 어떤 종류의 눈 수술이든지 간에. 안쪽 결막계에 좀 붓고 하면 따갑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렌즈는 안 끼는 게 좋다. 눈이 좀 꺼끌꺼끌하고 건조할 때는 인공 눈물은 자유롭게 써도 괜찮다. 우주와 흡연에 대해서도 눈은 워낙 염증이 강한 부위라서 아주 큰 지장은 사실은 없기는 없는데, 담배도 이제 상처 회복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끊어주면 사실 제일 좋고, 눈은 붓기를 빨리 빼줘야 되는 부위거든요. 특히나 통통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. 근데 술 마시면 다른 때 술 마셨을 때보다 더 잘 부을 거예요.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붓기 빨리 빼기 위해서 좀 흡연 음주는 좀 안 해주는 게 좋겠다.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벼운 산책 정도? 격한 운동은 2주 정도 쉬면 되고, 탕에 들어가서 불리는 목욕은 한 달 정도 있다 해주는 게 좋아요. 상처 자체가 벌어지거나 하면 안 좋으니까. 생활이나 샤워도 화장이랑 마찬가지로 눈 수술 부위 근처만 좀 문지르고 하는 거는 2주 정도는 조심을 해주는 게 좋아요.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눈 수술이 다 잘 되었을 걸로 믿고, 수술 전후 회복상 잘 챙겨가지고 마무리까지 잘 되도록 해봅시다. 더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병원으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